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오늘은 이렇게 멋진 야외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학교 이화여대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 싶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생태계입니다. 특히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화시즘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화시즘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화시즘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에 소속된 학회로 SNS 스터디, 소셜 스터디, 그리고 다양한 많은 제일기획이나 많은 광고제 분석을 하면서 저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실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린톡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할게요. 아니. 그게 더 기분 안 좋아요. 이제 장희곤 교수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할까? 대담하자!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자연사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야생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약간 영화 속에 온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그냥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생태학 아버지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에코과학부 장희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동물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사람은 내가 뭐 아파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뭐 그러면 최소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물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내가 출근하려고 했는데 야옹 그랬어요. 잘 갔다 오라는 건지 나 좀 돌봐달라는 건지. 이 동물들이 만약에 뭐 소리를 낸다던가 동작을 취한다던가 그때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동물 행동이나 생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동물을 좀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교수님이 만났던 많은 동물 중에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식물도 하겠죠. 식물도 하고요. 박테리아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생물 음향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닷속 포유류라고 하는 고래들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이 바닷속에서 고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혹등고래 소리 들었는데 혹시 혹등고래가 노래 잘하는 거 알아요? 심지어 유행가까지 있어요. 그게 매년 바뀌기도 해요. 그 고래를 연구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 혹등고래가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내 온몸에 마치 그 핸드폰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동시에 다 이렇게 진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 몸이 막 떨리는 그 느낌이 좋았대요? 아니면 무서웠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의 표정을 봤을 때 거의 경의? 경이로움. 네, 그렇죠.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하는데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시즘 학생들이 같이 듣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사실 인간들도 국적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뭐 사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들도 같은 종이어도 언어나 이런 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 달라요. 좀 전에 제가 혹등고래 예를 들었잖아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혹등고래의 소리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소리가 학습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쪽 사투리를 사용하고
서태평양 가면 또 다른 이 사투리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 사투리는 주로 학습을 통해서 이 언어가 전달이 될 때 이런 경우에는 사투리가 나와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동물들이 새 있죠. 새 중에서도 그 참새, 참새과에 속하는 그 새들, 이렇게 소리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걔들 전부 다 사투리가 되게 다 있어요. 반려동물을 따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SNS를 보다가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어플을 대면은 걔네들의 말을 번역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일지. 개나 고양이에 대한 언어는 상당히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동물의 상태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변이가 있겠죠. 거기서 말해주는 것을 참고만 하지 그걸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원 청개구리. 네, 수원 청개구리. 예. 특별히 그 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는 저 귀뚜라미 연구자였어요. 아, 네. 첫 번째로 부딪힌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학생이 곤충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반응이 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학생들이 예쁜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예쁜 그런 동물이 뭐가 있을까? 아, 그게? 바로 청개구리였어요. 와, 와닿진 않네요.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면 귀뚜라미, 청개구리. 아, 청개구리. 청개구리. 그렇죠. 귀뚜라미보다는 청개구리가 낫죠? 네, 낫죠? 보세요. 청개구리가 훨씬 흔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완 청개구리 같고 얘들은 정말 살기 힘들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근데 이게 도저히 정말 계속 걸리셨구나. 네, 그렇죠. 얘를 버릴 수가 없는. 우세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게 모르겠어요. 막연한 연구자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사실 다른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책임감 알게 모르게 거기에 따라서 이 수완 청개구리 연구를 하게 되었죠. 네. 수원 청개구리는 일반 청개구리와 좀 가장 다른 특징이 뭐예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노래. 음이 좀 다른가요? 네, 음이 달라요.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딱 따주고서 어느 쪽이 수원 청개구리예요. 물어보면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소리를 딱 한번 들으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둔탁하면서 그냥 꽉 이거 우리 아닙니까? 대충 한 3,000Hz 정도로 나오고 이제 수원 청개구리는 그보다 좀 높아요. 한 3,300 정도. 깽깽깽 이렇게.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청개구리는 꽉꽉꽉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오리 같은데. 깽깽깽. 꽉꽉꽉. 우리 8분 중에 왠지 개구리와 인연 있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개구리와 인연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 어떤 인연이세요?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또 어렸을 때 영암 바로 옆에 있는 영암에서 자랐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비가 오면 산 아래 물 고이는데 올챙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 같은 거에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막 다리 나올 때까지 기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개체수가 줄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소리를 느끼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을 한번 가봐야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 도로가 생겼다던가 주택이 들어섰다던가 아마 주로 이런 이유가 이 개구리들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거든요.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 중인데 한 지금 몇 마리 정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세고 있어요. 소리를 이용해서 세는 거예요. 얘가 논이다. 그러면은 쭉 걸어가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가 매년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한 2,000마리 정도? 그렇게 많진 않네요. 많진 않죠. 근데 그 카운트를 교수님 다 다니면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네, 연구원들이, 연구.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은 여기 사무실에서 네. 카톡만 보시.
저희들 어릴 때 올챙이 키우는 거 한두 번씩은 해봤던 것 같거든요. 요새 학생들도 올챙이 키우기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초등학생이라면 이 올챙이를 본다면은 얘를 데리고 가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없는 친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다른 영장류 어린이도 그렇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사실 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태 감수성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생명을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전 했으면 좋겠어요. 인성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챙이를 키워보고 개구리가 됐네. 내가 밥을 안 줬더니 얘가 죽었어. 그럼 거기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인성이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많은 책임감이 좀 따라 맞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부모님이. 예. 대단 했다.